오늘은 중등 부모님들을 위한 5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모의고사로 실력을 평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이전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죠. 중학교에서 A등급을 자기 힘으로 꼭 도전하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을 위한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수업을 잘 듣고요. 그 내용을 잘 복습하고요. 잘 정리하고 시험 계획을 짜서 시험까지를 잘 보는 거.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근본적으로는. 이게 중학교에서 되지 않으면 고등 과정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거듭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인데요. 아이가 A등급을 받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미션을 또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참 수월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힘들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뭐가 고통스러운 겁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정말 좌절해버린 게 그게 더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공부하면서 좀 못 자고 못 먹고 힘든 그거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A등급을 자기 힘으로 받을 수 있는 아이는 고등 공부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마 갈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초등에서 중등에서 지켜야 될 본질들을 우리가 내내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A등급 받았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중학교에서 A등급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 선행을 할 때 막연하게 또 어떤 곳에 맡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클수록 이 아이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도요. 중학교 A등급 받는 친구들 꽤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풀어보고 느끼는 게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수능 영어는요. 중학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A등급 받은 친구들도요. 갈 길이 멀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의 수준 AR로 따지면 11에서 13이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미국의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한 대학생들 정도가 풀 수 있는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열심히 공부를 또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도요. 꽤나 까다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고1 모의고사의 우리말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문제였습니다. 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의 33번 문제의 우리말 해석을 좀 봤더니요. 인류학자 이분께서는 우리가 세상 안에 특정한 특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오리 너구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더 어렵네요. 플라톤은 실제로는 경험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지만 원과 같은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대상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가장 쉽게 설명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빈칸에 메꿔놓아야 되는 내용은요. 플라톤은 형상 또는 보편자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을 넘어선 완벽한 세계에 존재하는 진정한 실제라고 믿었다 해서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영어로 메꿔놓아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수능에 도전하고 고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말 수준이 올라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에서 이 독서 또는 어떤 텍스트를 계속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똑똑해지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제일 크게 다른 것은 우리말 수준입니다. 물론 그만큼 영어로도 굉장히 레벨업이 많이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말이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방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말로도 모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우리말로 이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논리가 정리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영어 이전에 중학교 때 우리말 독서 많이 하고요. 텍스트를 정말 많이 읽어서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의 격차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는요. 주제 파악이 어렵다.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과서는 한 두세 페이지를 읽고 나서요, 내용을 여유있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라는 것이 방금 본 지문보다도 훨씬 쉽단 말입니다. 근데 수능은요, 일단 주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빠른 시간에도 주제를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더 또 집중해서 아이들이 빨리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더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고요. 글이 어렵기 때문에 어휘가 많이 차이가 나죠. 지문의 소재, 수준차로 인해서요. 본문에 사용된 어휘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문장 해석 같은 경우에도요. 문장이 좀 길고 많이 복잡합니다. 중등 교과서처럼 통제된 문장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 격차를 느끼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최고고요. 어디 있냐면 EBSI에 그 기출문제 보이시죠? EBSI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중간쯤에 기출문제가 있고요. 클릭하시면은 이제 학년별로 고1, 고2, 고3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다운받아 볼 수가 있고, 권장하기로는요, 이제 본인에게 딱 맞는 어떤 수준이 있을 겁니다. 바로 고3 가도 되지만 고1부터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매달 실시를 한다면은요, 성적 추이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뭐 학원을 가든 과외를 받든 혼자서 공부하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방향성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면서 성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도 내내 왜 틀리는지를 자기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게 안 되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 않나요? 근데요, 아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된다면 모르는 건 자기밖에 파악 못해요. 어떤 과목에 대해서 거의 다 장악이 됐는데 내가 틀렸다면, 글쎄요,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왜 틀렸는지는 뭐 전문가라면 근접하게는 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리서부터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고요, 어디가 약하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분석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34번을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는지 자기가 고민해야죠. 왜 틀렸을까? 우리말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까? 단어를 모르는 걸까? 어떤 부분이 해석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해석을 하고도 내가 틀렸는가? 그러면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죠. 조금 도움을 드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틀렸잖아요. 어휘를 몰라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요, 하루에 30개씩 6개월은 단어 암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중학생이라면은 웬만하면은 단어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거기서 거의 승부가 나거든요. 문장 해석이 안 되나요? 중학교 거는 교과서 문장이 쉬워요. 고등 대비로는. 그래서 고등학교 거를 풀어봤더니 나 해석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문법 구문 강좌를 수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천일문 같은 게 대표적인 강좌고요. 또 EBS에도 저의 강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나요? 이거는요, 먼저 우리말 해석을 보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전에 우리말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우리말로 주제를 파악하는데 이제 방법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데, 소재를 먼저 파악합니다. 소재라는 것은요, 글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반부에 먼저 묵직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글의 전반부에 떡볶이 한 두세 번 나옵니다. 이 글의 소재는, 특히나 중심 소재는 떡볶이거든요. 근데 소재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떡볶이라는 주제는 없습니다. 떡볶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이제 밑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떡볶이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던가, 이 글은 떡볶이의 가성비를 또 이렇게 강조한다라던가,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를 합치면은 주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 영어 이전에 우리말로 먼저 하고 영어로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사실 유형은요, 저는 마지막에 좀 접근하면 좋겠어요. 1등급 수준이 아니라면은 특정 유형들, 대표적으로는 순서 ABC 맞추는 거라던가, 이제 문장 집어넣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것도 많이 틀리거든요. 다른 것들도 많이 틀린다면은 근본적으로 어휘를 더 외우셔야 되고요. 문장 해석 좀 더 잘해야 되고요. 주제 파악 연습을 더 해야 되거든요. 특정 유형들, 특히나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제 순서나
삽입이나 빈칸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단계는 나머지를 다 맞췄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하고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거 웬만큼 맞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금방 합니다. 가령 EBS-I에서요 독해 강좌들 수능 특강이라던가 수능 완성 그리고 모의고사가 월별로 있잖아요. 그 해설 강의를 보셔도요 해설만 하지 않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해설 강의 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되죠. 답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ABC 문제죠. 순서 문제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삽입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매번 설명드리거든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만 이용하셔도요 한 4-5시간만 투자하셔도 이거 푸는 방법 금방 됩니다. 자 그리고요 모의고사에 대해서요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1 모의고사는요 초반에는 중3 수준에 가까워서 쉽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요. 1등급 비율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작년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1등급 비율이 결코 높지 않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요. 현역들 같은 경우에 1.9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9월은 잘 아시겠지만 일부 N수생들도 같이 봐가지고 이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현역들의 비율은 더 낮은 걸로 보셔야 되고요. 수능에서도 4.71%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N수생 거기 때문에 현역은요 한 2에서 3%밖에 되지 않아요. 수능 영어 1등급은 전국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요. 아이들이 도전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수능 영어 1등급을 받고 뭐 이만큼 미리 공부하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왜? 전국 2%잖아. 전국 2%. 98%는 1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인가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학교에서 고1 가면서 확 어려워지고요. 고1보다 고3이 확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3 수준 수능까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얘기는요 이제 일반고 특목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것도 워낙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음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 이어나갈 거고요. 오늘도 경청 감사합니다.